이종환작 일단 정지. 묻혀져 있던 작가, 잊혀져 있던 작품. 오늘 익숙하지만 생소한 작가와의 조우를 통해 무명의 문인들에게도 관심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결행할 각오가 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푸근히 가라앉았다. 왜 진작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천천히 담배를 붙여 물면서 그는 미소 지었다. 어제 취직해 있는 친구에게서 한갑 사받은 오래간만에 파고다다. 그러기에 적어도 현대인은 신문 한 가지쯤 봐야 해. 신문이 아니었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올랐겠어. 아무리 어려워도 신문은 봐야 한단 말이야. 그는 자리를 일어났다. 어디 또 나가니? 아랫목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린다. 오늘은 어떻거든 돈을 좀 마련해야지요. 구두를 신으며 천연스레 대답했다. 오늘이라고 별 수가 있겠니? 그렇다고 들어앉아 있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어쩌면 오늘은 부탁해둔 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글쎄 그랬으면야. 미음 소단에 있어요 어머니. 이따가 또 좀 잡수세요. 오냐 내 걱정일랑 마라. 예, 외툰 왜 안 입고 가니? 날도 춥지 않은데 이대로가 좋아요. 다녀올게요. 늦지 않도록 해라. 깃이 뿌글뿌글 일어난 퇴색한 외투가 하나 있다. 그러나 오늘은 안 입기로 한 것이다. 외투를 입으면 오늘 일의 효과가 적겠기 때문이다. 집을 나오는 발걸음이 제법 가볍다. 오래간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주인집 신문을 얻어보다가 발견한 아이디어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지객꾼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 차주는 6개월 동안이나 입원은 물론 치료비를 물어주었는데 지객꾼은 앞으로도 반년 동안은 지갯벌이를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때를 써서 자그마치 5만 원의 생활비를 우려냈다는 구석끄트머리에 난 가십 같은 짤막한 기사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보자는 것이다. 서로 재수없게 잘못되어 팔이나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어떠냐 싶었다. 5만 원. 도시 5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았으면 싶은 것이다.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다면 재수가 없다기보다 그것은 오히려 요행수라고 해야 옳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쇼크를 받을 것이다.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벌써 석 달이나 누워 지내는 어머니가 그런 쇼크를 받으면 까무러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만약 돌아가시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안 될 말이고 말고. 아들 하나 공부시켜 호강해 보겠다고 늙은 과부는 10년을 하루같이 콩나물 장사를 해왔다. 대학만 시키면 얌전한 며느리 맞아 팔자를 펴려니 하고 한 해의 두에 이마에 주름살을 겹쳐온 것이다. 대학 졸업식 날 모서리가 뾰죽뾰죽 솟아난 강모에 가운을 입고 나오는 아들을 보자 울음부터 먼저 솟구쳐 감당을 못했다. 그러나 대학문을 나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갔다.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녔으나 취직자린 나서지 않았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은 오늘까지 신바닥만 달았을 뿐이다. 이제 와서야 그는 단념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빽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어야 했다. 어머닌 병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함께 병이 나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앓을 수는 없었다. 몸져 눕기에는 너무 딱했다. 골이 절절 끓는데도 그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거리를 분주히 싸다녔다. 어떤 때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멀거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러기에도 지치면 숫제 드러누워 잠을 잤다. 그래도 용하게 아침 저녁 죽그릇이나마 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어머니 덕이었다. 이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어머닌 미음 몇 모금씩밖에 넘기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는다.
언제부터 모두가 권하는 링겔을 맞춰드리고 싶은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링겔 안병값을 만들어 오고 싶은 것이다. 아니, 구해와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뻔히 보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설사 돌아가시는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링겔 한 병 못 마치고 보내드릴 수는 없다. 그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안 될 말이다. 그래, 오늘은 기어코 무슨 수가 나고 말 것에 틀림없다. 대학 시절 개교 몇 주년 기념인가로 연극을 했을 때 그는 강당 무대에 서본 경험이 있다. 다들 잘했다고 칭찬해 주던 기억이 난다. 이를테면 그때만큼 연기를 잘하면 일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어디쯤이 좋을까? 그는 전찻길까지 나오자 잠깐 발을 멈추었다. 너무 번잡한 곳은 좀 위험할런지도 모른다. 다리 하나가 아니라 연기가 서툴렀다간 아주 목숨이 달아날런지도 모른다. 그러다가는 큰일이다. 다 키워놓은 아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청계천 쪽으로 나아갔다. 복개공사란 청계천은 상당히 많은 차량이 달린다. 그렇지만 종로나 을지로처럼 번잡하지는 않다. 훤한 아스팔트 길을 자동차들이 신나게 달린다. 건널목에 서서 상황을 검토해 본다. 좀 마땅치가 않다. 길폭이 너무 넓은 것이다. 이렇게 넓어가지고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 좁질한 길, 그리고 차가 과히 빨리 달리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가노라니까 청계천에서 을지로 쪽으로 빠지는 꽤 큰 골목이 나타난다. 됐다. 이건 꼭 알맞군. 길 한옆에 올라서며 보니 마침 그 길에서도 또 열십자로 된 조그만 네거리가 보인다. 이거야말로 안성맞춤이다. 네거리 한복판에 1단 정지 표대가 서 있다. 그래, 여기 섰다가 일단 멈췄던 차가 움직이는 순간 확 스쳐가는 것이다. 좀 흥분해 온다. 담배를 꺼내붙여 물었다. 차들이 온다. 잠깐 서는 채 하다간 부르릉 부르릉 달아난다. 자, 이제 진짜 연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는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듯 타이른다. 왔다. 차가 앞뒤로 2대가 와서 멈칫하다가 다시 떠내려는 순간 그는 바쁘게 뛰어 지나갔다. 차를 슬쩍 스쳤다. 삑! 앞차가 급정거한다. 그는 혼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그러나 태연한 채 건너갔다. 운전수에게 눈을 흘겨주기까지 하며 차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 돼지고 싶어! 저기! 운전수가 목을 내뽑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그는 못 들은 채 했다. 차는 지나갔다. 실패로구나. 이마에 찬땀이 훅 내뿜는다. 한 번 실패는 다음 성공의 토대다. 좁은 골목길까지 바쁜 볼일이나 있는 것 같이 빠른 걸음걸이로 들어갔다가 돌아 나왔다. 아무래도 이 장소가 적격이다. 이번엔 타임을 잘 맞춰야 한다. 아까보다 조금만 더 늦게 뛰어 지나가야 한다. 차가 또 온다. 주춤하고 일단 정지 편말 앞에 서는 채 한다. 다시 부르릉 소리가 난 다음에 그는 달려나왔다. 차 안에서 앗 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부간 쓰러졌다. 성공이다. 그런데 머리가 띵하다가 그만 몰라졌다.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성공이다, 성공이다만 되풀이했다. 희미한 시야에 얼굴들이 커다랗게 번져 들어왔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다. 아무래도 그것은 의사, 간호원, 분명히 성공한 것이 틀림없다. 다시 눈이 스르르 감겨지고 머리가 휘잉해지더니 한참 만에 제대로 눈이 떠졌다. 그는 성공했다는 실감을 좀 더 똑똑히 가지고 싶어 동공 초점에다 힘을 주어 보았다. 얼굴들은 환호에 가까운 소리들을 제가끔 무엇라고 짓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 살았지요? 하는 소리가 가장 뚜렷하게 귓전해 왔다.
그저는 여자 소리 같았다. 의사는 팔을 오그렸다 폈다 하면서 어떠냐고 묻는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첫째론 대답할 기운이 없었기도 하지만은 아픈지 어떤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말을 들어보니 불과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고 있었다. 간호원이 부랴부랴 설명을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다행스러워하는, 말하자면 병원으로 금방 싣고 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반생색겸에 제잘거려 주어서 알 수 있었다. 말을 못하고 눈만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에게 이번엔 원장 선생님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이었어요. 안심하란 듯 일러준다. 그는 눈을 이번엔 제 힘으로 가만히 감았다. 가벼운 뇌진탕? 걱정할 것 없는? 그러면 실패란 말인가? 다친 데도 없단 말인가? 다리 하나 손목 하나 부러지지도 않았단 말인가? 한숨이 푹 새 나온다. 눈을 떴을 때 눈기에 조금 맺혔던 눈물방울이 양쪽으로 하나씩 쪼록하고 굴러떨어진다. 되게 재수없구나. 그것조차 안 되는구나. 그는 후다닥 일어나려고 했다. 가만히 계십시오.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황이 원장이 붙들어 눕힌다.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상처가 대단치 않더라도 그렇게 금방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다른 상처가 대단치 않더라도? 그렇다면 어디 상처가 좀 나긴 했단 말인가? 그제서 그는 오른쪽 발목에 가느다랗게 붕대가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또 한참 만에 머리에도 역시 붕대가 감겨져 있는 것을 깨닫고야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은 들어맞은 셈이구나. 그러나 발목이나 머리의 상처가 그야말로 대단치 않다는 말을 의사에게서 듣고 또 한 번 실망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중년 부인을 그는 아까부터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젊은 친구 하나 들락날락하면서 뭐라고 가만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여인이 차주, 젊은 친구는 운전수에 틀림없을성 싶었다. 대강 상태를 깨달아 한 그는 한참 만에 원장에게 집에 돌아가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네, 가도 괜찮긴 합니다만. 의사는 말끝을 흐리며 여인 쪽으로 안경 속 눈알을 돌린다. 그만하시기 참 불행 중 다행이십니다. 그제서 여인이 침대 곁으로 다가서면서 인사를 한다. 맨 처음에 살았지요? 하고 반색을 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목소리임에 틀림없었다. 불행 중 다행이다? 모든 게 거꾸로만 가는군. 그는 차주의 인사말에 한마디 역시 인사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누구신가요? 시침일 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간호원이 얼른 받아 이분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하고 가로채더니 운전수 쪽을 눈으로 가리키며 운전수 아저씨가 정말 운전을 잘하는 분이라서 참 다행이었어요. 침을 튀기며 조잘댄다. 그렇습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급히 뛰어가다가 사고를 저질러서. 천만에요. 정말 이만하시기 다행이에요. 여인은 아마 그가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정말 사고가 난 줄 알고 어지간히 겁이 났던 모양으로 그냥 다행만 되풀이한다. 그럼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간호원이 목덜미에다 손을 넣어 부축해준다. 그는 여자 살이 직접 이렇게 자기 살에 닿아보기는 얼마만인가 하는 뚱딴지 같은 생각이 순간 스쳐가는 것을 깨닫고 조금 고소를 머금었다. 침대를 내려와 걸어보아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그는 허연 웃음이 이새로 새어나오는 공허감을 맛보았다. 그러시면 이걸 가져가셔서 사흘 칩니다. 잡숫도록 하고 글핀 병원으로 오세요. 붕대를 갈아야 할 거니까요.
원장이 주는 약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여인은 원장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돈을 치른다. 말이 좀 길다고 느꼈다. 돌아서 나오며 원장은 며칠, 한 일주일쯤은 잘 안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등 뒤에서 일러준다. 며칠 치료도 더 받으셔야 하고 또 미안해서 얼마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병원 치료비를 몰고 나니 돈이 없군요. 미안하지만 저의 집까지 같이 좀 가세요. 병원 앞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차 있는 대로 끌고 간다. 그는 대기하고 있는 차를 보자 이상한 공포증이 전신에 소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느꼈다. 매끈한 까만 지프차였다. 바로 아까 그 차였다. 아까는 실상 차가 무슨 차인지도 식별되지 않았다. 또 알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다시 그 차다 하고 보니 무서움이 확 오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사양도 아니다. 첫째는 그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고 둘째론 이왕 다리팔 하나도 다쳐지지 않은 이상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는다는 것은 비굴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가령 사지 중에 어느 하나가 제대로 상해가지고 어거지 돈을 우려냈다고 해서 그것이 비굴하지 않을 리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공한 보답으로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런데 이건 뭐란 말인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나서 경찰에 알리지 말라는 동정금밖에 더 뭐란 말인가? 그는 침을 뱉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뱉는 침이다. 그런데 침이 발갛게 물들어 있다. 어머! 여인도 침을 본 모양이다. 입도 다치셨나 봐요. 그는 한 번 더 칵 뱉었다. 역시 빨간 피가 섞여 나온다. 양추질도 하실 겸 잠깐 집에 들르세요. 네? 여인은 아직도 다소 겁에 질려 있는 눈치였다. 경찰에 고발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 마세요.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는 밉도록 멀쩡한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음을 떼놓았다. 여인이 눈짓을 한 모양으로 이번엔 운전수가 달려와 팔을 붙잡듯이 다정하게 사모님이 저러시는데 잠깐 들르시지요.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행인이 잘못했더라도 벌은 운전수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마 운전수도 그런 생각에 겁이 나는 모양이다. 글쎄 괜찮다니까요. 뿌리치듯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러시지 말고 따라가세요. 차주가 무안하지 않겠소? 등 뒤에서 원장 말소리가 들린다. 무안하다? 그는 여인을 돌아보았다. 여인은 차문을 열고 난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못 이긴 체하고 차에 올랐다. 차는 사직동 막바지 가까운 동네로 올라가더니 큼직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날씬한 양옥이다. 여인이 인도하는 대로 응접실로 들어갔다. 여인은 식모를 볶아 세워 차를 끓여오고 점심 준비를 시키고 법석을 떨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나 한 잔 들겠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막무가내다. 그는 할 수 없이 현재 여인의 가장 깊은 관심사이며 걱정거리가 돼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 일러주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염려 마십시오.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붕대가 한쪽 발목에 감기긴 했지만 이왕 팔다리가 이 정도로 멀쩡할 판이면 이만 정도를 가지고 엄살 부린 데서야 이것은 자존심과 관계 있는 문제다. 아이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호들갑스럽게 웃어젖혔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다행스러움의 폭발로서의 기쁨의 표시였다. 그제서 그는 여인의 몸매를 바로 바라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호호거리고 퉁겨져 나온 웃음소리와 여인의 몸매가 동시에 대조되어 청각과 시야에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40을 간 넘은 뚱뚱한 몸집에 윤이 흐른다. 귓밥이 탐스럽게 볼그스레 물들어 있다. 이 여인은 귓밥덕으로 이렇게 잘 사는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 손으로 자기 귓밥을 만져보았다.
역시 여인의 귓밥과는 다르다. 삐죽하게 땡겨 올라가 붙었다. 위에서 누가 잡아당기기나 하는 것처럼. 다 팔자지. 차를 마시고 나서 그는 저 붕대 좀 끓르겠습니다. 아니 왜 끓으세요? 대답은 하지 않고 머리에 붕대를 벽에 걸린 거울에 비춰보며 끓렀다. 여인은 얼굴에 비해 과히 손색 없는 큰 눈망울을 한 바퀴 더 크게 하고 놀란다. 뒤통수에 상처가 있는 모양이었다. 거기에 가자가 들러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두세요. 그건 떼면 안 돼요. 여인이 황급히 달려들어 말린다. 그건 안 돼요. 바람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 여인은 혹시 상처가 덧치기라도 하면 골칫거리가 되겠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상처가 빨리 낫지 않는다면 치료비와 또 그리고 경찰에라도 알려지게 실이 된다면 큰일이라고 해서 아마 펄쩍 뛰는 걸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괜찮을 거예요. 대단치 않은 상처라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건 다치지 마세요. 정멀하시면 붕대는 끓르더라도 그 거전 붙여둬야 해요. 여인은 불이 나게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반창고를 가지고 나와 가재 위를 꼭꼭 눌러붙인다. 어머니 앞에 붕대를 감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발목이야 바짓가랭이 속이니까 우선 보이지 않지만은 머리를 칭칭 감고 들어갔다가는 어머닌 기겁을 할 것이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일어났다. 아니 점심이 다 됐는데 아이고 잠깐만 앉으세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는 현관 쪽으로 버적버적 걸어 나왔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아유 모처럼 점심을. 그럼 이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치료비로 써주세요. 흰 봉투를 내민다. 안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기에 여기까지 따라온 게 아닌가. 받아두겠습니다. 기어이 운전수를 불러 차에 태워준다. 굳이 사양할 것도 없다 싶었다. 이웃집 병원에서부터 먼저 들러 의사에게 링게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선금으로 치렀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었다. 조용하다. 너무나 조용하다. 어머닌 아랫목에 누운 채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돈이 됐어요. 그래도 말이 없다. 어머니, 돈이 됐어요. 어머니 팔을 잡았다. 잡아 낚아채는 통에 얼굴이 이쪽으로 돌려져 왔다. 그는 중치가 콱 막히며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어머닌 눈을 뜬 채였다. 아들을 못 보고서는 눈을 감고 갈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일단 정지되고 말았다.